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실험객과 일련 실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계법을 학습합니다. 실험계법은 대략적으로 두 문제 내지는 세 문항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10점짜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점짜리가 두 개가 나와서 대략적으로 한 25점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점수 비중은 샘플링 검사와 비슷한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 검사하고 실험계법하고 통계학이 대략적으로 뭐 이거는 한 70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15점, 품질경 15점.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 그래서 많이 나오면 한 25점 정도가 비중 차지하고 적게 나오면 한 20점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점 정도가 세 과목이 맞춰지기 때문에 20점에서 25점 내외씩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에서 이제 10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분산 분석을 포함한 그런 문제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7점짜리는 이제 직교별표 뭐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뒤에 두 후반부에 최적화만 구하는 방법, 또는 이제 가로넣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10년간 기출 문제들을 전부 총 정리를 해가지고 노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문제들만 사실은 다 완벽하게 풀면은 시험 문제에 대한 학습은 거의 한 70, 80%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누락된 문제들은 기출문제에 지금 현재 복귀 문제에 넣어놨죠. 네, 그까지 하게 되면 거의 시험 문제를 100% 정도 대부분 다 본 상태에서 거의 시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실험계획법의 원칙, 5원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실험계획법의 원칙에 관한 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로넣기가 있고요. 5원칙이 뭐냐,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원칙은 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가로넣기만 쓰는 건 똑같은 거죠.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오차항의 법칙 네 가지를 쓰시오. 정독 등풀. 이 실제로 쓰는 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셔야겠죠. 예, 객관시계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문제들이 쭉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푸는 거 외에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대상의 요인 외에 다른 원인의 영향이 실험 결과에 치우침,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랜덤입니다. 랜덤화의 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충 들어가고요. 뭐 랜덤화 뭐만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오차항의 자유도를 크게 하여 그러면 무조건 반복의 원리입니다. 자유도를 크게 한다. 그럼 반복의 원리가 되죠. 여기 이제 키워드만 사실 알면 됩니다. 실험의 환경을 시간적, 공간적 친결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블록화의 원리입니다. 팔이 아파서 글씨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출이 의미가 적은 고차의 교작용을 블록에 희생시켜 실험함으로써 실험의 증가를 막고 블록에 희생시켜 이렇게 나오면은 이 블록화의 원리가 아니고요. 희생을 시킨다. 하나 무엇을 없앤다. 교락시킨답니다. 그래서 교락의 원리가 됩니다. 이거 외에 하나는 직교의 원리죠. 예, 전 쓰라고 했는데 이 직교의 원리를 의외로 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5가지 5원칙을 쓰시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기산지, 산업기산지 구분이 안 가는데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 직교의 원리를 쓰라니까 뭘 하냐면은 게이지 RNR의 5가지 반복의 원리 뭐 이런 거랑 헷갈려가지고 그걸 써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채점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절반이 거의 틀리는 그런 걸 봤는데 실험계획법 5원칙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유사문제 3번입니다. 자, 인류인 실험에서 반복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만 쓰시오.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말 쓰는 건데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세 가지 쓴다는 얘기가 이 자체가 이제 실험에 실패한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복수가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일부 실험을 실패할 경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반복수가 동일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쪽을 자세히 분석하고 싶을 때
한쪽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양을 늘려서 그걸 좀 자세하게 분석했다. 이런 형태를 할 때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생뚱맞은 얘기인데 표본이 너무 비싸서 한쪽의 표본을 구하기가 힘들 때 수준의 표본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못 구하는 거죠. 이거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구하려면 많이 구하는 거고 한쪽이 좀 표본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조금만 구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원인 세 가지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죠. 황당무계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뭐 어려운 실험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수가 맞아야죠. 어쨌든 간에 이 답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유사문제 4번인데요. 반복이 일정한 인류인 실험의 구조 모형을 이렇게 얘기할 때 시험에는 이게 주로 X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Y라고 자꾸 쓰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Y로 자꾸 표현이 돼야 되는데 X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험 계획은 통계학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걸 좀 알고 출제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A가 모수요인과 별량률일 때 비교한 것이다. 이 문제는 1요인 실험 문제와 2요인 실험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요인 실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사와 산업기사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모수요인과 별량요인일 때를 비교한 것이다. 모형의 질문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세요. 변이 제로 기억나시죠? 이 변이 제로만 알고 계시면 뭐 사실 이거 칸 채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I 수준의 평균의 구조 모형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AI 수준이라는 것은 Y바 I 땡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UAI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I의 평균을 Y바 I 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Y바 I 땡이면 이 자체에서 J가 전부 땡 바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량 모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땡 바가 바뀌죠. 그래서 Y바 I 땡은 U 플러스 AI 플러스 E바 I 땡인데 아시다시피 얘하고 얘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량 모형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A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변이 제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냅둬야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구조 모형이나 평균치는 사실상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고요. 총평균의 구조 모형이라는 얘기는 총평균은 그냥 U를 얘기합니다. 즉 Y 바바를 얘기하죠. Y 바바는 I와 J가 똑같이 땡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반복에 들어가는 경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Y 바바는 U 플러스 이번에 AI도 바가 됩니다. A 바 플러스 E 바바가 되는데 여기서 별량 모형은 A 바가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변생모사다. 별량은 살고 모수는 죽는다. 땡바 이렇게 하는 거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모수 모형은 당연히 땡바인데 변생모사 즉 여기서는 Y 바바는 U 플러스 E 바바가 되고 A 바가 사라집니다. 대시골이 땡야가 되죠. 역시 똑같은 것은 항상 얘는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구조 모형에서는 U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러면 고민할 게 A밖에 없죠. 그래서 변생모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올 수가 있고 반면에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인 AI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변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변이 제로면 얘는 제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AI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바는 금방 A바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A바는 0이다. 근데 여기는 A바가 생이죠. A바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2번 Y사는 생산되는 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인으로 반응 온도를 선택하고 최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4수준을 잡았습니다. 120, 140, 160, 180의 수준을 선택하였다. 각 수준의 반복수를 5회 실험으로 실시한 실험으로 랜덤하게 실험한 결과 다음 데이터를 얻었다. 데이터가 뭘까요? 다음 분산함수를 작성하고 판정하시오. 5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데이터가 합이 나와 있지 않네요. 원래는 이제 이 합을 주고, 보통 CT나, 그 다음에 ST를 주는 경향이 강한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다 풀어야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게 10점짜리 됩니다. 왜냐하면 작성하고 판정한 뒤에 분명히 해석이 붙을 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10점이 됩니다. 분산함수표 한 6점 되고, 해석이 한 4점 정도가 되죠.
A1은 38.6이 되고요. A2는 41.2가 됩니다. A3는 42.5가 되고요. A4는 39.9가 됩니다. 그러면 합이 162.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제일 먼저 구할 것은 CT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CT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162.2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T제곱 나누기 데이터 20개죠. 네, 계산하면 1315.44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전체 제곱합을 구해야죠. SST를 구합니다. SST는 모두 계산기에 넣는 수밖에 없죠. 계산기에 넣어서 합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 YI 제곱 마이너스 CT인데 뭐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건 쓸 필요가 없고 바로 1317.92 마이너스 C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답인 2.478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2.478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SA를 구하는 겁니다. SSA는 데이터 반복수가 5개죠.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i니까 i 땡이니까 이 반복수는 밑에 5가 나와야죠. 반복수는 반복수 5가 나오게 되고 38.6 41.2 42.5 39.9의 제곱 마이너스 C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69가 나오네요. 그러면 1.69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갔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SSE를 여기다가 또 쓰시는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저기서 빼도 되거든요. 계산해도 되고 빼도 돼요. 이거는 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채점하지 않고요. 계산 과정이거든요.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답만 맞으면 돼요. 식과 답이. 그러니까 수식 쓰고 답 썼잖아요. 수식 답, 수식 답.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쓰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SSE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2.478 빼기 1.69인데 어차피 이거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이렇게 답을 쓸 필요가 없다란 얘기죠. 그냥 0.788을 여기다 바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답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도를 쓰는 거죠. 자유도는 전체 데이터가 20개 아니에요. 19개죠. 19개고, 여기 수준이 4니까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이 되죠. 여기서 이제 채점할 때 보면 간혹 가다가 여기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SST와 자유도를 써줘야 됩니다. 안 써주면 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종 기준이. 제곱합이 오르면 기본 점수를 주는데요. 3개 다 오라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간혹 가다 요까지 오라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뒤에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SST를 써주시고 자유도도까지만 써주세요. 이거는 안 쓸 필요가 없죠. 이건 다 아니까요. 그 다음 여기 계산 과정은 여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게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과정과 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여기 안 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1.69를 3으로 나누니까 0.5633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0.04925가 되죠. 자, 그러면 11.43817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3333을 바꾸면 값이 좀 달라질 건데, 신경을 쓰실 거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채점을 할 때는 여기까지 맞으면 돼요. 대충 이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답이 43한5에서 440 사이에 있으면 맞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이 계산식이 옳고 답이 범위에 들어오면 옳게 되거든요. 고민할 거 없어요. 끝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푸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F0.95라 그랬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EV가 있으면 EV까지 풀고 EV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면 됩니다. F0.95는 당연히 수표에서 찾아야죠.
F분포표는 첫 번째 수표의 뒷페이지에 있죠. 네, 뒷페이지의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자유도 원이고 행이 열이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가는 곳이죠. 3회 16이니까 3회 16을 보시면 3.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1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당연히 여기다가 이것을 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 밑에 무엇을 쓰게 되냐면은 이 말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판정이라고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판정하라고 그랬죠. 네, 판정하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판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 지금 요인 A 아니에요. 요인 교호작용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인이죠. 교호작용 아니고. 그러니까 요인 A는 유의하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인 A가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를 반드시 기록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답안은 완벽한 답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요게 대략적으로 6점이고 요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4점 정도 되는데요. 나다가 라는 혹시나 하고 노는 겁니다. 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표를 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면서 나오게 되면 이거 5점에다가 5, 6점에다가 보통 이거 5점, 4점 정도 한 8점짜리나 9점짜리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분석표를 주고 나오는 문제는 대략적으로 한 8점 정도의 문제고 분산분석표를 작성하고 하는 문제는 대략적으로 10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관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의 최적 수준을 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최적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이것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문제가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냥 A2를 구하시오. 실내 구간을. 그럼 그거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A2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구하면 되고 3를 구하면 3를 구하라. 근데 그건 최적해가 아니거든요. 최적해를 구하라 그러면 최적해의 점수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2점 정도 되는데요. 최적 수준의 결정이라는 것은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Y사는 생산된 제품의 강도를 높인다 그랬거든요. 강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강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망대 특성이라는 얘기가 되죠. 망대. 그럼 망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값이 큰 게 좋다는 얘기예요. 값이 큰 게 좋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겠지만은 이 4개의 A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여기가 가장 큽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제일 크죠? 예, A3 42.5가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A3가 망대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수준은 사실은 A3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답을 구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A3라고 쓰면 되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답을 구해야겠죠. 네. 평균치의 최적 수준은 UA3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U 플러스 A3다. 유의한 건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유의한 요인이 A라고 그랬잖아요. A인데 최적 조건은 3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3가 되는. 그럼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되느냐? Y바 3땡이 됩니다. Y바 3땡이 되면 Y바의 합이 얼마였냐? 42.5였거든요. 42.5를 5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8.5가 되죠. 예, 최적해는 A3의 8.5가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최적해를 구하시오, 최적 수준의 값을 구하시오, 최적 수준을 결정하시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버리면 아주 완벽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의 점수정치까지 다 구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채점할 때 뭐 보통 최적 수준을 결정하시오 그러면 사실은 이걸로 맞게 해주거든요. 네, 이걸로 맞기는 해주는데 뒤에 또 답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여기까지 나가서 내친김에 다 써버리면 어차피 그 뒤에 실내 구하는 구하라 그래요. 그럼 굳이 뭐 고민할 거 없이 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최적해를 위한 위험률 5% 추정하시오. 이게 실내 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내 구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또 원래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거 안 붙여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내 구하는 거 했으니까 8.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뭐 앞에 뭐라고 써야 되지? UA3 써야 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하고 답 맞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t 0.975 이게 주의해야겠죠? 95%니까. 그럼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자유도는 오차의 자유도인 16이 됩니다. 그래서 16을 집어넣고요. 루트 그 다음에 VE가 들어가야겠죠? 예, VE는 0.04925죠? 예, 0.04925고요. V가 들어가면 그 밑에 당연히 반복수 R이 들어가 있는데 반복수 R은 어떻게 되느냐? 얘예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평균치의 반복수나 밑에 반복수는 동일하다. 모수를 추정할 때는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T 0.975 16이니까 역시 수표를 찾습니다. 수치표의 첫 번째 표의 그 맨 앞부분에는 통계표들이 쭉 놓여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규분포, T분포, K분포 이렇게 세 개가 앞장에 그대로 쪼록 나와 있습니다. 뒷장은 F분포, 관리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일단 먼저 확인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T표거든요. 그러면 T표에 0.975면 그게 0.75부터 나와 있거든요. 0.975를 잡고 그리고 자유도 16을 잡으면 그러면 2.120이 되는데 답을 어떻게 쓰나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2.120 이렇게 써도 되냐고요?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써야 되거든요. 한 번 더 쓰면 팔 아프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2.120에 쓰면 이거 계산 과정이에요. 정답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니코를 하고 8.5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거 계산해가지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0.21040이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위험률 95% 추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데 이까지 이제 계산 과정이고 밑에 답을 쓰게 돼 있어요. 계산 과정 답. 그럼 답을 쓰는데 답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셔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물론 8.71040이고 8.28960 뭐 이렇게 쓰는 건데요. 뭐 이렇게 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답을 표기할 때는 저는 뭐 이렇게 쓰는 거를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답을 두 개 읽어야 되고 이거는 답 채점하기가 좋으니까 채점 하는 사람들한테 좀 맞출 겸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다만 이렇게 쓸 때 주시해야 될 것은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또 3포가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관리도나 이런 거 할 때. 그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곤란하죠. 그때는 이제 0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부 다 이 표기법이 틀린 표기법이 아니니까 위에 거 표기를 하셔도 계산 과정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까지는 대부분 다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 A1과 A3에 대한 차의 구간 추정을 하시오. 차의 구간 추정은 차두리죠, 이거. 차두리 문제인데, 이 차두리 문제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역시 이제 이것은 뮤 A1 마이너스 A3의 문제인데, 역시 이거 뭐 안 붙이나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걸 안 써도 됩니다. 그냥 Y바 1땡에서 Y바 3땡을 뺀다. 뭐 이렇게만 알고 써줘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게 Y바 1땡과 Y바 3땡은 아까 이것의 합과 이것의 합이죠. 예, 그러면 38.6과 42.5의 차이를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0.7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의 신뢰 구간을 쓰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0.78 플러스 마이너스 t는 똑같죠. 여기 이미 2.120 알고 있으니까 그냥 2.120을 하면 되고요. 두 개는 이 분산의 가법성에서 그냥 두 개가 합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걸 뭐 두 개를 더하느니 그냥 2 곱하기 5분의 0.04925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차, 두, 리 이렇게 외우더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78 플러스 마이너스 0.29756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역시 답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뭐 굳이 이게 지금 음에서 음으로 가는 법인데 역시 또 범위를 써야 되냐 그러는데 책에도 범위를 써놓지 않았죠. 전부 대부분 제가 답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뭐 제가 뭐 단연간 채점도 쭉 해왔지만은 사실 좀 채점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까진 맞는데 뒤에 이렇게 범위를 만드는 과정 중에 틀리는 사람이 한 2, 3% 됩니다.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계산을 줄여달라라는 거죠. 괜히 틀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적어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그런 정신한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 상태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썼다가 옮겨 적으면서 이걸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29756인데 뭐 잘못 써가지고 27756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기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이기착오가 이렇게 풀이가 있고 답을 쓸 때 아무 이유 없이 약간 오타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채점자들의 재량인데요. 이기착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착오를 이제 인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기착오가 아니라 계산 미스 아니에요. 그건 틀려요. 그건 틀리는데 왜냐하면 계산 미스까지 맡겨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기착오는 옮겨 적다가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옮겨 적다가 잘못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건 회의를 통해서 얘가 진짜 이기착오인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동의를 하면 이거를 맞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 나와 있는 최종 답안을 옮겨 적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계에서 나간 것을 한 번 더 거기서 계산해버리게 되면 이기착오라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유사 문제 2. 어떤 직물 가공에서 처리액의 농도 A를 요인으로 해서 4수준으로 반복 3회의 랜덤 실험을 수행하여 인장 강도를 측정한 결과 SA가 320, ST가 455였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아로바 테이블을 보통 그래 놓거든요. 여기처럼 분담수를 작성하고 유리수용 불허 검정 하나. 그럼 다 있잖아요. 그냥 뭐 굳이 계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아로바 테이블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자체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칸난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뭐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변에 타도록 그냥 바로 밑에 쓰면 됩니다. 그거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사무더표를 작성을 해보면 F 0.95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인이 A와 1요인 실험이니까 2가 되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현재 ST가 455였다 그랬고요. A가 320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13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굳이 뭐 계산을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도는 데이터가 4수준의 반복 3회라고 했거든요. 줄 거놓으면 돼요. 그럼 11번이죠. 여기는 4수준이니까 3이 되고요. 그럼 이건 뭐 8인 건 뻔히 아는 거죠. 뭐. 그럼 공식을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6점 좀 길지만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고 여기는 16.87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답이 6.32099가 되는데요. 여기는 사람에 따라서 끝자리는 좀 틀릴 수 있죠. 그리고 F표의 자유도는 38이 되죠. 38이 행열 3하고 8인 값을 찾으면 4.46이 됩니다. 크죠? 당연히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95% 값이 4.46인데 지금 여기쯤 있는 거니까 F표에서 당연히 유의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스타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다음 밑에다 뭐라고 쓰냐 하면은 그대로죠. 요인 A는 유의하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한 3점 정도를 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 오차 분산의 점추정치를 구하시오. 이게 산업기사에는 혹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신 대로 출제가 왕왕됐죠? 벌써 뭐 왕왕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그마 2제곱이라고 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분산의 추정은 무조건 카이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단히 써놓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카이 제곱은 자유도고
곱하기 이게 분산비 아니에요. 분산비. 네? 모분산의 비율. F분포는 뭐 표분산의 비율이지만 모분산의 비율 아니에요. 그래서는 얘하고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누면 된다. 이걸로 나누는 거 아니죠. 이거는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얘를 검증하는 거고 지금 오차분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통 이게 유의수는 5% 검증하려면 이 5%로 전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쓰라는 얘기는 없죠. 우선 점추정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점추정치는 얘가 점추정치가 되죠. 오차분산의 점추정치니까 시그마 제곱은 그냥 S제곱입니다. 그래서 점추정치를 먼저 구하고 시그마 2 제곱의 점추정치는 S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S2의 제곱이니까 뭐 이거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는 점수예요. 16.875. 이해죠? 점추정치는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V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내 구간을 구하라 했죠. 실내 구간은 이제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누는 거죠. 이것을 큰 놈, 작은 놈 나누면 되니까 시그마 2 제곱의 범위는, 그러니까 이놈의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일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SS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도 곱하기 V2가 되죠. S2의 제곱이니까 이게 V2예요. 이게 V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써볼까요? 자유도가 8 아니에요. 8 곱하기 16.875 할 필요 없죠. 왜? 얘가 얘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135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도 135란 얘기죠. 이렇게 쓰면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노트 필기 하듯이 공식에다 이렇게 쓰고 답을 써도 되고 처음부터 135가 들어가도 되고요. 문제가 되질 않죠. 자, 왜 135가 되는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밑에는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누는 거예요. 큰 놈으로 나누면 0.975가 돼야 되죠. 오차의 자유도는? 자유도는 무조건 8이죠. 예, 8이에요. 여기는 작은 놈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답이 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얘들 수표 찾아서 옮겨 적으면 돼요. 자, 카이 제곱표는 T4 옆에 있죠. 앞장에 있죠. 네, 앞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0.975의 8은 17.53이네요. 그 다음에 0.025의 8은 2.18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 끝났죠. 여기서 시그마 2 제곱은 물론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는데 130은 나누기 17.53 7.70108이 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까지 써놓으면 안 되느냐?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걸 답이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표기법에 있는 거고 원래 표기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면 같은 거 할 때 그 공차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정기적인 저 공학에서 정학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표현이라는 사람은 없죠. 135 나누기 17.53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계산 과정이지. 그게 어떻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틀려요. 실제로 채점하다 보면은 간혹 한두 명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0점입니다. 여기는 61.92661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까지 답상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게 한 8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3점, 2점, 3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당이 됩니다. 이게 메인 같은데 왜 점수가 작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합격시켜 주려고 점수를 배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끝에 있는 문제들이 점수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점수 배중을 좀 낮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있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